전국에서 시청하고 계신 가톨릭 청춘 어게인 시니어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지킴이 우수호 카타리나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을 깨우는 건강체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처음에 워킹 운동이거든요. 워킹 걸으면서 하다가 음악이 나오면은 옆으로 2번, 위로 2번 따라 해보세요. 자, 왼쪽도 2번, 위로 2번 해서 우리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요게 1번입니다. 자, 우리 2번은 우리 수영하듯이 자, 걸으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요게 2번 들어갑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는 손 스냅 운동. 계속 우리 워킹 운동이라 워킹 하면서 올라갑니다. 8박자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서 치면서 옆으로 내려와서 한 바퀴 반짝반짝 돌리며 끝입니다. 자, 우리 음악 주세요. 자, 1번. 모두가 다정한 친구처럼, 모두가 다정한 형제처럼 우리의 가슴이 열리는 곳, 서울 코리아. 한 번 더. 사랑이 넘치는 거리에서, 바람이 시원한 강변에서 인류의 꿈들이 피어난다. 서울 코리아. 저 푸른 하늘에 나부끼는 깃발을, 한 번 더. 하나로 뭉쳐지는 평화의 손길. 모이자, 아침에 말아했어. 우리 함께 달리자. 두 손 같이 모아서 위에서. 네. 매일 아침 이렇게 몸도 마음도 깨우는 건강 체조를 통해서 오늘도 활기찬 하루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신나는 체조 함께 해요. 와, 이거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노래인데 이 노래에 맞춰서 율동을 하니까 기분이 더 신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도요, 오래간만에 88 올림픽 때 응원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면서 그때 제가 30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몸과 마음이 뭔가 확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춘 어게인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기 스튜디오에 나오신 분들도 반갑고요. 저는 이혜경 에스텔인데요. 오늘 이렇게 미모의 언니들이 쭉 나오셨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궁금하시죠? 자, 어디서 오셨나요? 소개 좀 해주세요. 하계동 성당 시니어 아카데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계동 본당 시니어 아카데미, 요셉 시니어 아카데미죠? 네네. 예, 5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무더워지는 삼복더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무더위에 좀 건강하게 지내시고 안전하게 지내시려면 알아야 될 게 많은데요. 오늘 모실 선생님이 그런 점을 설명을 잘 해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선생님이 나오시는지 우리 선생님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에서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장 최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청춘 어게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쁘고요. 오늘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상 없이 안전한 시니어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시니어분들한테 잘 일어나는 안전사고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건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 사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들었는데 시니어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왜냐면 이제 새벽에 막 가실 때 어두울 때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거나 이럴 때 아니면 골목길에서 이 차하고 접촉 사고가 난다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 경우는요, 주변의 친구들이 많이 요즘 낙상을 하더라고요. 겨울에 눈길에서만 낙상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름에도 굉장히 그 낙상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노인들이요. 제일로 사고가 많은 게 넘어져요. 집에서도 넘어지고 그냥 사고장에서 넘어지고 넘어지는 게 제일 무서워요. 집에서도 넘어지는 경우가 어떤 때 보면요. 친구들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다가도 저희 고관절을 다치고 또 일어났다 앉는다고 잘못 앉아갖고 미끄러져서 고관절을 많이 다치더라고요. 그걸 보면 우리는 앉을 때나 쓸 때나 만날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들이 모두 정답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신부님께서는 교통사고라고 해주셨지만, 부끄럽네요. 아니다, 맞습니다. 그건 더 맞는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는 바로 낙상입니다. 네, 2018년도에 저희 119에서 구급대원들이 이송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분 14만 916명 중에서요. 무려 76.6%를 차지하는 10만 7,912명이 낙상 환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을 잇는 환자 사고는 이 추락사고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낙상이나 추락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이 낙상이나 추락사고를 당하시게 되면은 타박상이라던가 뭐 신체 손상 그리고 심하게는 골절이나 뇌 손상까지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안전사고입니다. 근데요, 늙는 것도 정말 서러운데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툭 넘어졌는데 어디가 부러지고 툭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지고 요즘 이런 사건이 많이 있거든요. 도대체 건강하게 지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고가 날까요? 그러게요. 네. 나이 연세가 드시면은 좀 속상해요. 아이가 된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러나 곰곰이 제가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잖아요. 뭐 신체적으로는 근력이 약화가 되시기도 하고 운동신경이나 뭐 균형 감각 같은 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병 같은 게 또 많이 생기시다 보니까는 좀 아무래도 좀 많이 신체적 기능이 약화가 되는 면이 있고요. 또 이 뇌나 신경계 같은 것도 노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일어나시더라도 이 반응 속도가 좀 느려지세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뭐 피하시거나 응급 상황에서 대처하는 속도가 좀 떨어지시는 관계로 사고를 많이 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시니어 안전 사고를 보면은 또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는 장소에 있는데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이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주택입니다. 네. 무려 63%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또 집 어디에서 일어나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침실이나 방, 요게 한 21%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순서가 욕실이나 화장실, 그리고 거실 순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는요, 화장실에서 제일 많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네. 네. 굉장히 충격적인 게 네. 저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불 밖은 위험하다. 네, 맞아요. 집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저런 이제 사고들이나 이런 부상이 많이 일어나면 그런 집 안에 이런 위험 요소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 방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 방 사진인데 어디가 위험할 것 같으세요? 네. 정확하게 잘 맞춰주시네요. 네. 자, 밤에 이제 화장실 가시고 싶으시거나 이제 물을 드시고 싶으셔서 잠을 깨시잖아요. 그럼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떨어지셔가지고 사고를 많이 당하시기도 하고요. 그럴 때 이제 넘어지시면서 2차적으로 이 가구 모서리 같은 데 부딪히시면서 또 많이 다치시고요. 또 아까 이제 자매님께서, 우리 시니어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의자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계시잖아요. 바퀴 달린 의자 이렇게 앉으시려고 하다가 의자가 쑥 미끄러지면서 꽈당하고 넘어지시는 그런 사고가 방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실이요.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화장실, 욕실인데요. 어떤 것들이 위험할까요? 미끄러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바닥이 미끄러우면 맞아요. 네, 물기, 넘어지시잖아요. 네. 그렇죠. 정답입니다. 네. 자, 바닥에 이제 물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 쭉 미끄러지시면서 넘어지셔서 다치시기도 하고, 이제 용변을 보시다가 이렇게 변기에 앉으시고 이제 일어나실 때 현기증을 느끼셔서 어지러워서 쓰러지시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세면대가 돌출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부딪히셔가지고 머리 이런 데 또 다치시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집안의 위험 요소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집이 거주를 하시고 가장 익숙한 곳이다 보니 오히려 또 안전에 대해서 방심을 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익숙한 것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자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집에 이제 주는 소중함을 잘 생각을 하시고 안전 요소를 좀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이제 가까운 친구들 중에 욕실에서 요즘 너무 덥잖아요. 하루에도 한두 번씩 그냥 샤워는 해야 되는데 살짝 미끄러졌는데 이 다리뼈 그냥 2개가 부러져 갖고 또 뭐 육주 뭐 이렇게 진단받고 굉장히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 또 한 친구는 거실에서 여름 커튼 달다가, 제 친구 비비안나 얘긴데요. 그냥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저는 욕실만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거실에서도 위험하더라고요. 다 위험 요소가 다 숨어 있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거실에도 이제 뭐 가구들이 있고 하니까 네. 뭐 장식장 같은 데도 네네. 부딪히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낙상을 많이 이제 당하시는데요. 낙상을 입게 되면은 아까 제가 골절을 입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골절을 당하시는 부위가 손목이라던가 어깨, 그리고 척추, 또 이제 고관절, 이런 데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고관절 골절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고관절이 골반하고 대퇴부를 연결을 해가지고요, 이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고 걸을 때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위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골밀도가 좀 약하시다 보니까 이 작은 충격에도 골절 사고를 당하시기가 쉽습니다. 네. 아니, 저렇게 되셨을 때 좀 빨리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치매에 대한 강의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가족들, 자녀들을 피해 줄까 봐.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어디 뭐 괜찮으세요? 그럼 다 괜찮대요. 다 괜찮다. 그래서 아니, 뭐가 어디가 아프시거나 안 좋으시면 얘기를 해서 뭔가 이게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부모님들 마음이 다 그러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조금 적으면 자손들이 걱정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안 했을 경우에 굉장히 큰 일이 나중에 날 수 그렇죠.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이제 자녀분들 걱정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냥 넘어지셔갖고 아프면은 이제 별거 아니라고 며칠 참으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걱정 안 시키려고 이제 참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괜찮다, 네.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냥 그 말씀만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자녀들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네. 네. 이 단순 통증으로 생각하고 그냥 버티시다 보면은 이 증상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오히려 더 악화가 돼서 생명이 위험한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넘어지시거나 낙상사고 당하셔서 다치시게 되면 잘 못 움직이시겠죠. 그래서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자리에 이제 못 움직이고 누워 계시다 보면은 근육이 약화가 되겠죠. 네, 근력이 약화가 돼서 네, 계속 또 누워 계시다 보면 이 땅이랑 접촉해 있는 부분에 욕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오래 누워 계시다 보니까 이 뭐 호흡기계 같은 데도 좀 문제가 생겨서 폐렴같이 2차적인 합병증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참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식들 생각하신다고 네, 참지 마시고 꼭 아프시면은 바로바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낙상이 일어났을 때 대처를 일단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대처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부딪혀서 다치신 부위가 이제 막 부어오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부종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들어 올려 주셔가지고 부기를 좀 빼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관절이라던가 머리 부분을 부딪히셨다. 이럴 때는 움직이는 걸 최소화하시고 그냥 바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근데 이렇게 대처하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예방을 하시는 거겠죠. 네. 그래서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뭐 산책도 많이 하시고 걷기도 하시면서 이 하체의 힘을 좀 길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실 때도 있으시고 뭐 앉았다 일어나실 때도 있으실 텐데 그때 절대 갑자기 확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천천히 몸을 움직여 주시면은 이 어지럼증 같은 게 조금 아무래도 생길 가능성을 낮춰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집안의 여기저기를 살펴보면서 위험 요소들을 봤잖아요. 이런 위험 요소를 발견을 하셔서 사전에 제거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가구 모서리 같은 데가 좀 날카롭다 하시면 가게 가셔서 폭신폭신한 그 모서리 보호대 스티커 같은 걸 이제 붙여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이제 밤에 야간에 화장실 가실 때 이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실 수도 있겠죠. 요런데 우리 이제 또 반짝반짝 빛나는 어두운데 빛나는 야광 스티커 같은 것도 팝니다. 이런 거 이제 붙여주시거나 뭐 센서등, 조명 같은 거를 그런 위험이 있는데 달아주시면은 좀 더 안전해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또 욕실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 매트를 또 깔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변기에서 일어나실 때 또 많이 쓰러지신다고 했잖아요. 요새는 이제 손잡이 같은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바 같은 걸 설치하셔서 짚으시고 천천히 일어나시면 이런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세월 앞에 장사 없다 그러는데 요즘은 더위 앞에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외출했다가 들어올 적에 물론 더위도 너무 힘들지만 요즘 그 대중교통 수단 이용하면 지하철, 버스 타면 추워요. 네, 추워서 몸이 얼었다가 또 내리면 엄청 덥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끼는데 언니들은 더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저도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네. 오늘 또 떨리기도 하고 하니까 땀이 나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여름철에 강의를 나가보면은 이 계절에 관련된 그런 이제 질환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고 많이들 여쭤보세요. 네. 그래서 뭐 많이 물으시는 질문이 뭐 일사병이랑 열사병이랑 같은 거냐, 이런 거 생기면 뭐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 열사병하고 일사병이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일사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운 무더위 속에서 야외 활동을 하시는데 제대로 수분 섭취도 안 되시고 뭐 전해질 섭취도 안 되시다 보니까 몸에 탈진 현상이 나타나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일사병에 걸리게 되면은 뭐 두통이라던가 어지럼증, 몸이 되게 피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심하면 뭐 구토 증세까지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진땀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현기증도 생기시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시원한데 가셔서 이제 충분히 쉬시고 물 좀 드셔주면은 이제 상태가 금방 좋아지는 병인데요. 그에 반해서 열사병은 이 체온을 조절하는 우리 신경 중추가 있잖아요. 이게 아예 고장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중추신경계가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더우면은 그대로 이제 신체 중심부 체온이 4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럴 경우에 이제 의식이 떨어지시거나 심하면은 사망에까지 이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열 질환이 생기게 되면은 대처하시는 방법은 시원한 곳에 가셔가지고 무리하지 마시고 물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요. 뭐 가장 좋은 거는 더울 때는 아예 밖에 안 나가시는 게 좋겠죠. 네. 그죠?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뭐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이러시면은 꼭 모자나 양산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자외선을 차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리해서 야외 활동 하시는 일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에 관한 병이 안전사고가 또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더위를 많이 타시기도 하지만 여름철이다 보니 좀 꿉꿉하고 습기가 차고 하다 보니까 장판을 틀어놓으시고 아우 뜨뜻하다 좋다 이러면서 지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 장판이나 뭐 핫팩 같은 거를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저온 화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저온 화상은 저온 낮은 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에 데이거나 뭐 뜨거운 끓는 물에 이렇게 손을 데이면은 요런 거는 고온 화상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바로 아시게 되니까 즉각적으로 처치가 가능한데 이 저온 화상은 이 몸 신체의 피부가 장기적으로 이게 열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생겨가지고 악화가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온 화상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증상이 이 피부가 가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벌겋게 익는다고 하잖아요. 네네. 네, 피부가 이제 벌개지는 홍반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심하면 일반 화상처럼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 이 색소가 이제 침착되고 피부가 괴사가 돼서 아예 피부 색깔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시려면은 이 아무래도 그 말씀드린 장판이나 핫팩 같은 게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요를 한 장 더 깔아주신다거나 아니면 이 손수건 같은데 핫팩을 싸가지고 이제 주머니 같은데 넣어서 쓰신다거나 하면은 이런 화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전열 제품은 오래 켜놓으시면 또 화재와도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이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온 화상을 입으셨다. 그럼 응급처치를 이제 또 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의하실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먼저 물집이 이제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터트리시면 안 돼요. 네. 아까 뭐 제가 조직 괴사되고 뭐 세균 감염 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피부가 손상이 되면은 항상 이런 세균 감염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물집도 뭐 자연스럽게 치료가 될 때까지 이제 억지로 터트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을 식히시겠다고 얼음을 가져와서 데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얼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갑잖아요. 너무 차가운 거는 피부에 직접 대면은 또 피부 조직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직접 대지 마시고 아이스팩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뭐 요새 화상 키트 같은 것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용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어떤 뭐 질병이라든가 뭐 사고라든가 이럴 수도 있는데 일상에서 저희가 너무나 평범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치아도 안 좋으시고 하니까 이제 잘 못 씻고 삼키다가
어떤 이제 목에 걸리거나 막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신부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오, 네, 예. 맞습니다. 이 아이들한테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어르신 분들께도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바로 기도 폐쇄입니다. 네, 이 이제 기도 폐쇄는 기도가 완전히 막히지 않은 부분 기도 폐쇄하고 완전히 막힌 완전 기도 폐쇄 두 가지로 나뉘고요. 어떨 때 잘 발생을 하냐?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음식물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주로 식사하시다가 음식물을 이제 잘 삼키시지 못하시다 보니 걸려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기도 폐쇄를 유발하는 음식물이 떡. 옆에 맛있게 보이는 가래떡 사진이 있는데 떡이 이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고기 드시다가 그리고 또 이제 동글동글한 과일 있잖아요. 체리. 어떤 이제 문어 숙회 이런 거 드시다가 생기기도 합니다. 배가 고파집니다. 아이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 폐쇄가 많이 생기는 걸 알아봤는데요. 이제 증상이 있겠죠. 네, 부분적으로 기도 폐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들이 기침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완전히 막히게 되면은 얼굴 안색이 시퍼렇게 질리는 청색증 그리고 이 목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시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전문 용어로 초킹 사인 혹은 또 이게 손을 V자 모양으로 댄다고 해서 V 사인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런 분을 보셨다 그러면 이런 신호들을 잘 잡아내셔가지고 바로 119에 신고를 하시고 응급처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응급조치라고 뭐 무슨 어떻게 하면 응급조치가 돼요? 아, 네. 기도 폐쇄가 났을 때 하는 응급처치가 있는데요. 네. 예, 등 두드리기하고 복부 밀어내기를 교대로 5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등을 두드리시는 거는 어깨에 그 날개뼈 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네, 네, 하시면 네, 네. 예, 접히는 그 부분, 요 사이에 이 손바닥 아랫부분, 손꿈치라고 합니다. 요 손꿈치로 등의 그 부분에 대시고 강하게 5번을 쳐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5번을 하시고 난 다음에 환자 뒤쪽으로 가셔서 이 복부를 밀쳐 올리는 거를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그냥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한쪽 팔로 허리를 이렇게 감싸 안으시는데 주먹을 이렇게 쥐시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있는 부분을 복부에 갖다 대십니다. 자, 배꼽하고 명치 가운데. 사이 가운데. 네. 그리고 이제 반대 손으로 요 주먹진 손을 감싸 쥐신 다음에 이렇게 니은자라고 하면 될까요? 이렇게 후상방으로 강하게 쳐서 올리시면 됩니다. 네. 근데 나보다 처치자보다 좀 체격이 크신 분한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환자분 사이에 다리 사이에 이렇게 받쳐가지고 기마 자세로 해서 하면은 좀 더 안정감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배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실습 장비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하임리히법, 복부 밀어내기를 하임리히법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한번 지금부터 배워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실습을 위해서 장비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게 바로 기도 폐쇄 실습 조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기도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가 배꼽. 그리고 여기가 명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뒤에서 주먹을 쥐시고 이 사이에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대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 손으로 이렇게 감싸주시고 여기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렇게 대시고 감싸주셔가지고 제가 가녀리셔서 세게 못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물질이 쏙. 이게 사실 절대 멀쩡하신 분한테는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제 강하게 복부에 압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물질이 나온 다음에 다 나았다고 하고 그냥 끝내시면 안 되고 장기 손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한번 나와서 해보실까요? 2분씩 짝을 지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직접 점심 먹은 것도 나올라. 점심 먹은 게 나와. 조금 올리겠습니다. 목에 이렇게 연기를 기도패드에 사인을 보내주시고요. 자, 한쪽 손으로 주먹을 쥐십시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감싸주시고 세게 언니분께 감정을 실으셔서 나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래 어떡하지? 그럼 한번 바꿔서 해보실까요? 살짝 다시 넣어서 다시. 네. 성공하셨습니다. 네. 지금 어디 갔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주먹을 쥐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배 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네,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고. 이걸 맞습니다. 살짝 위로. 그리고 L자 모양, 니은자 모양으로 강하게 팍. 안 돼요? 네. 하나, 둘, 셋. 성공하셨어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요. 이게 정말 한번 배워볼 만하네요.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이제 어디 나가서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자신 있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많이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많이 배우셨죠? 네. 위급한 상황에. 네.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배워야 되고.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 가졌는데요. 저는 119 그리고 또 이 안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실지 OX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고 싶어요. 네, 한번 풀어볼까요? 네. 자, 첫 번째 문제. 119에 신고해서 구급차를 이용하면 돈을 내야 한다. 자, OX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이럴 수가. 어머, 네, 저만 틀렸어요? 네. 저도 틀렸어요. 신부님하고 저만 오늘 틀렸어요? 오신 학생 네. 여러분들은 다 맞춰주셨네요. 어머나. 네, 너무 네. 저희 정책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119에서 운영하는 모든 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이용해서 좀 악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러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생명이 위급하신 응급 환자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게 맞죠. 네. 만약에 뭐 조금 다치셨더라도 이 거동이 가능하시고 뭐 이동 수단이 있다고 하면은 자동차나 민간 구급차 같은 것을 이용해서 병원에 가시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짜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저희가 다른 곳으로 구급대를 보내게 되면은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 더 위험해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뭐 허위로 신고를 하시거나 이 구급차 차량 같은 거를 좀 뭐 택시처럼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과태료 같은 것이 부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규정은 한번 좀 참고로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허위로 신고를 하실 때 처음에 이제 적발이 되시면 2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 걸리시면 400만 원, 세 번째 걸리시면 그 이상으로는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또 저희 소방 자동차가 출동하는데 방해를 하시게 될 경우에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또 부과될 수가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만 뭐 그냥 틀리고 언니들이 다 맞추셔갖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119 신고는 음성 통화만 가능하다. OX 들어주세요.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반반, 네, 잘 4대 모르겠어요. 3입니다. 네. 정답은 네, X입니다. 어머. 네. 아유, 신부님 2연속. 네. 큰일 났네. 신고는 음성통화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 음성통화 말고도 문자나 영상통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자의 경우는 전화가 잘 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자는 그래도 전화는 터지지 않더라도 천천히라도 가겠죠. 그래서 이제 상황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문자로 신고 내용을 적어서 119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통화 같은 데는 어떤 때 쓰이냐 하면 외국인 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장애인분들 뭐 좀 잘 안 들리시거나 할 때는 이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위에 가는데 쓰러져서 심정지가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영상통화로 119에 전화를 거시면 접수 받으시는 그 구급 상황 관리사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예, 어디를 어떻게 누르세요, 몇 번 누르세요 이렇게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119로 영상통화를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19 안전신고 앱이라는 그 검색하셔가지고 어플을 까시면은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터치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3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신고도 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제발. 네. 제발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제발이 뭘까요? 네. 답은 이렇게 됩니다. 사실 쟤는 어이가 아니고 아이로 하는 제고요. 재난이 일어난 그 유형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뭐 불이 났다거나 아니면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아픈 사람이 있다거나 이렇게 화재 구조 구급 상황을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발은 발생 위치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빨리 찾아갈 수 있겠죠. 근데 이 발생 위치도 우리가 사는 집 말고 이제 밖으로 나가셨을 때 모르는 곳에서 이제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실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팁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제 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간판을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간판을 보시게 되면은 이 가게 상호명이 나오거나 또 네. 전화번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거를 보시고 그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접수 받으면서 검색을 해가지고 출동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조난을 당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주위에 간판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전봇대입니다. 네, 근처에 이 전봇대를 찾아서 거기 적혀있는 글자를 보시게 되면 그 글자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위도와 경도 그리고 사만선으로 해가지고 세부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주에 있는 글자를 알려주셔도 저희가 찾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 승강기, 엘리베이터에 갇히시는 사고도 종종 당하세요. 근데 이때도 여기가 어디지? 모르겠어. 어디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화하시면서 이 층 숫자 버튼 위에 있는 승강기 번호 7자리 숫자가 있습니다. 요거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색만 하면 어느 건물에 있는 승강기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 발생 위치 말씀하실 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에 가서 한번 내가 위험한 일을 봤어요. 네. 봤는데 119에다 전화를 하니까 거기서 물어보는 소리가 나무에 몇 번 나무 번호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네네. 뒤에 나무가 있는데 그 뒤에 나무가 몇 번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찾아보니까 진짜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산악사고가 났을 때 그래도 찾아가기 위해서 표지판을 이제 부착을 해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거가 이제 해당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와, 그래서 아는 게 힘이다.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많이 배우고 있죠? 네, 네. 그 다음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반 주택에도 꼭 필요한 소방시설이 있다. OX 들어주세요. 네, 이번에도 정답은 입니다. 드디어 맞추셨네요. 네, 맞췄습니다. 제가. 저도 간신히 하나 맞췄습니다. 네. 주택에 꼭 필요한 소방시설이 소화기하고 감지기입니다. 소화기는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초기에 잘 사용을 하시면은 이 재산 피해를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좀 무겁다 보니까 이 소화 약재는 한 3.5kg 정도, 3.3kg 정도 되는데 이 겉에 것까지 무게를 다하면 5kg가 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조금 무거우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초기에 잘 사용하시면 재산 피해를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이 소리가 나서 빨리 대피하시라고 알려주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소리를 잘 알고 계시면은 어르신들이 혹시 화재가 일어났다, 그럼 빨리 대피를 하시게 되니까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2017년 2월 5일에 이 소방시설법 8조가 이제 개정이 되면서 공동주택이나 기숙사를 뺀 모든 주택에는 이런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게끔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강제하거나 처벌을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없어가지고 설치를 아직 안 하시는 곳도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단독 경보용 그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국가 예산으로 해서 저희 소방청을 비롯해서 그 소방서에서 무상으로 이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 뭐 기초생활수급자분들부터 이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이제 설치 보급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 그림처럼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저 구멍이 뚫린 대로 연기가 들어가면은 삐삐 화재 발생하면서 경보음을 내서 화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 근데 이런 소방시설이 뭐 집에 몇 개나 있어야 돼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 쉽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한번 위에 거 같이 읽어보실까요? 감방소집. 예, 뭐 감방에 소집을 하는 거냐 뭐냐 이렇게 외우시면 네, 기억에 좀 오래 남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의 뜻은 감지기는 방마다, 소화기는 집마다 이렇게 하나씩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 댁에 가셔서 보시면 이 방의 천장에 감지기가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소화기는 뭐 단독주택이시면 집에 한 대 정도 있으시면 되시고 뭐 아파트나 뭐 다세대 주택 같은 데는 층에 하나씩, 하나 이상씩 비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방소집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OX 퀴즈를 풀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외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좀 알면 좋을 어떤 서비스나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안 그래도 지금 요새는 자녀분들이랑 안 살고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방청에서 이제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119 안심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이나 뭐 뇌졸중, 뭐 협심증, 심근경색증처럼 뭐 지병이 있으신 분들, 또 장애인 분들이 사전에 등록을 해주시면은 유용하게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119 안전신고센터를 검색을 하셔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119 안심콜 서비스 신청 메뉴로 들어가시고 개인정보를 이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함이나 사시는 위치, 그리고 이제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질환,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만약에 사고가 나서 등록하신 번호로 신고를 해주시면은 저희 구급대원이 출동하면서 그와 관련된 준비를 사전에 해서 현장에 가셔서 응급처치를 빠르게 해드릴 수 있고 또 신속하게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는 제도입니다. 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은 등록하신 분뿐 아니라 이 보호자분에게도 바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문자가 가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한테 또 빨리 연락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가 있든가 뭐 지병이 있는 사람 말고 그냥 독거노인도 그거를 신청할 수가 있나요? 네,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뭐 가족분이나 아니면 그 사회복지사분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부탁하셔서 대리로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되게 그런 분들이 오질 않으니까 복지사나 뭐 그런 분이 오는 경우가 없어서요. 정 어려우시면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알겠습니다. 유용한 제도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냐면 말로 다 설명 못하는 지병이나 원래 앓고 있는 병들을 미리
출동하시는 대원분들이 알고 계시면 미리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오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한 제도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하시고 이제 말을 못 하시고 뭐 전화가 끊어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신고가 일단 들어오면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을 해주시면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울산에서 화재가 나서 그 소방관 분도 돌아가시고 또 뭐 물류센터에서 또 크게 화재가 났을 때 정말 헌신적으로 이 사명을 수행하시는 소방관 분들의 그런 일들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다양한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소방관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시면 대표로 인사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119에 대해서 평상시는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해봤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내 곁에 나를 지켜줄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 언니들도 오늘 많은 거를 알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알아야 신고도 하고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준비를 하잖아요. 괜히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가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냥 소방관 하니까 오늘은 그냥 불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들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 자신이 많이 조심하고 있어도 다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그런 상식도 저거고 오늘 좋은 또 실수까지 해갖고 그런 위급 상황이 있을 때 그 누구라도 도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안에 그렇게 여러 가지 위험한 게 있는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다 조심하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지금 와서 많이 배운 것이 많은데요. 지난번에 주택에서 몇십 년을 살았어요. 그래도 뭐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소화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았어요. 층층이 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그거 너무 다 무식하게 산 것 같아요. 감방소집 맞아요. 네. 감방소집.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저도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유,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사람이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주 경각심을 확 주셔갖고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강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배우신 것들을 토대로 안전을 실천하기 위한 나의 결심 이런 걸 한번 적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케치북을 준비했는데 여기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글씨 잘 보이게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선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선서. 네. 네. 저 이혜경 에스텔은 119 안심콜 서비스 등록 꼭 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후회했어요. 이걸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1분 1초가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거 꼭 하겠습니다. 네. 네네. 김복남 요한나는 안전한 시니어 생활을 위해 매사에 조심하며 특히 낙상 조심을 하겠습니다. 네. 낙상이 참 위험하죠. 네. 안전한 시니어 생활을 위해
모든 집안 모든 것에 신경 쓰며 살 것을 지금부터 할 것을 약속합니다. 네. 이 안전한 아직 신년 아니지만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모서리 보호대를 설치를 지금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그 가끔 술 먹고 이렇게 부딪히고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어서 잘 지금부터 모서리 보호대를 잘 설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 신영수 카탈이라는 안전한 시니어 생활을 위해 항상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며 소방관님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세요. 나 송정희 미카엘라는 안전한 시니어 생활을 위해 매사에 조심 또 조심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사고가 나면은 어디 밖에 나가서 넘어지고 사고가 나는 줄 알았는데 오늘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집안에서 63%가 한다니까는 그 새삼스럽게 알았거든요. 그걸 그래서 이제부터는 집에서 뭐 침대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나 뭐 의자에 앉을 때나 그냥 매사에 조심조심 해갖고 사고 안 나도록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미카엘라 오늘 짱입니다. 네. 나 박성서 마틸다는 안전한 시니어 생활을 위해 안전을 잘 지키고 모든 관리를 잘하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너무 좋으네요. 네,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제 안전에 대한 결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강의를 끝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께서 다치지 않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제 사고를 당하시게 될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119를 불러주세요. 네, 저희가 가족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존재가 되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부천에서 온 소방장 최지원이었고요. 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기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안전하세요. 네, 안녕.